네, 안녕하십니까. 2조 현명한 의사결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정이 실종되는 시대에 현명한 의사결정 제목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생일 파티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삼타모 짝을 지어서 손뼉을 치면서 걸어갑니다. 생일 파티장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신나게 걸어 원을 돌면서 걸읍시다. 손뼉을 치면서 짝짝짝 노래 같이 부를까요?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소가 꽃살 돋고 달이 진 갈래 반대로 부릅시다. 불긋불긋 꽃에 달이 진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4명씩 짝을 지어볼까요? 3명씩. 네, 맨 마지막에 하신 분 넘어지는 흉내를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면서 제가 학교를 어려서 다녀보니까 먼 길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두길로도 가고 또 강가로도 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풀도 보고 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요. 여러분들 내가 뱀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나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란 병아리를 보았습니다. 네, 다시 시작. 그래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뱀을 보았어요. 뱀. 네, 아주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좀 풀리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건강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냐? 경목 운동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리도리 아시죠? 한번 시작해보세요. 도리도리 썩! 그 다음에 끄덕끄덕 끄덕끄덕. 네, 목이 시원하시죠? 네. 다음에는 좌우로 흔드는데 좌우를 고개가 이렇게 흔들지 말고 좌우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좌우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목을 돌려보는 거죠. 아래로 했다가 이렇게 돌려보세요. 우측으로 돌리고 좌측으로 돌리고. 돌리셨죠? 어때요? 시원하시죠? 네. 여러분들 크게 웃어보세요. 네네, 너무 잘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갈 거거든요. 가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 나는 갈까 말까? 나는 갈 거야. 걔하고 친해서 갈 거야. 나는 또 어쩌지? 이런 3가지 갈등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발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많이 질문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먼저 소개하시죠. 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네, 발표자 최경 인사드립니다. 근대자. 또 다른 보고자 금기복 인사드립니다. 아니, 아까 죽었어요? 예, 저희는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역할 하겠습니다. 예, 결론 역할하는 정철근입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자 최기홍입니다. 네, 전설 가수 나훈아 씨 이름이 최홍기입니다. 그걸 까불라면 최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발표할 주제는 현명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의 정책 방향 그리고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명한 의사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부주제를 붙여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학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할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급한 선택이었던 미흡한 선택이었던 향후 앞날의 중요한 운명이 갈리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어떤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터 트러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전과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이거는 우리 속담에 비춰봤을 때 어떤 얘기가 될까요? 학생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속담. 세상을 버릇이 8까지 간다? 딩동댕. 이영희 학생 공부 열심히 했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들어간다. 박수 보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다릅니다. 헤어스타일도 멋지죠?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정철근 학생,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강단에서 보고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우리 인간이 말을 하게 된 시점이 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가장 편안하게 듣는 말의 속도가 1분에 270자에서 280자를 쓴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300자를 쓴다고 해요.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은 약 500자. 인간이 최대한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700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 진행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전에 우리 발성에서 보면 이름에서 7음까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에서 8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음의 크기를 데시벨로 얘기합니다. 지하철 소음 크기가 100데시벨이에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리가 150데시벨. 인간이 소리 질러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70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목소리는 70데시벨이 나온대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데시벨은 40데시벨입니다. 자, 말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습니다. 말씀은 상대에게 은혜와 덕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씨는 상대에게 희망과 꿈을 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투는 말의 전쟁입니다. 말투는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반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격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 방법이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표현에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말과 글로 하는 것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눈에 보이는 비주얼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버트 메라비언 박사는 비주얼로 표현하는 표현 정도 그것을 93%라고 했습니다. 화술의 정도,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는 약 7%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굴은 바꿀 수 없으나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하루에 몇 번의 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난 대로 12번이요. 12번이요? 너무 적습니다. 20번이요. 20번, 300번. 300번, 3000번, 10,000번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은 하루에 몇만 마디 말을 할까요? 25,000마디. 남성은 10,000마디 말합니다. 여성은 좌대우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25,000마디의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좌뇌와 씁니다.
생산적이고 공격적인 말. 그래서 여성은 공격과 포용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말 속에. 남성은 뭔가 해서 생산적이고 공격적이고 사냥하는, 다시 말해서 만들어내는 쪽에 말만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직장에 퇴근한 남편에게 옆집 아줌마 흉을 보는 마누라가 밉습니다. 밥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시원한 어려워요. 진도가 나가면서 하여튼 25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지금 2000년 세대가 나이가 몇이죠? 네, 이제 가볍게 가겠습니다. 20살이죠? 20살 세대들이 가진 생각,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한번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현수근 선생님, 학생. 자, 20살 애기들이 가진 생각, 이 세상에 바라는 거. 제가 지금 17이거든요. 네, 말씀해주세요. 17살 현수근 군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예쁜 친구를 옆에 두고 싶은데요. 예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친구는요 예.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자, 그게 고민입니까? 고민되겠다. 고민이죠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려서 절린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지현 학생. 지금 20살 청소년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공부 안 하는 세상. 그렇죠.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게 이제 어제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학교 교육이 아니고 평생 교육적으로 갑니다. 수평적, 수직적, 총괄적 개념이 평생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 이제 그렇게 달라지니까 그래 다시 한번 늦게 태어날 거죠. 아, 평생 교육 개념을 하고 싶다. 늦게 태어날 걸 그랬다.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재기 총재님, 지금 19살인데요. 여러분 18세까지 교육이 아, 네. 18세라고. 네. 18세의 나이에서 세상에 바라는 게 있다면요? 아니 뭐 입학 시험 공부이라고 죽을 공부를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은 쫓기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제도를 없애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선생님 저 학생 나이가 19살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표현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나이가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아니 한약을 잘못 드셔가지고 하여간에 이제 몇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20살 이하 청소년들이 가진 생각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입시제도가 없는 세상, 그리고 획일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개념의 교육 문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생일 17살 아 생일 파티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인데요? 공통인데, 하여간 그 2000년 세대들의 생각을 집약해 보면 공정 세대를 원하답니다. 네, 공정한 세상.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의 약자가 공정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세대들이 또 하나 생각을 갖는데요. 인코노미스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그 인터넷에서 많이 정리해놨어요. 인코노미스트. 경제. 아, 맞아요. 가성비. 내가 밥을 사면 저 친구도 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싸는 뭐냐면 안에서 내부적인 주인공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게 2000년 세대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2000년 세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교사. 우리가 클 때, 미안합니다. 말 바꿀게요. 이제 하여간 이제 교수의 역할을 할 분들이잖아요. 아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학생들 생각을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내가 클 때는요, 학생들, 내가 클 때는 그림자도 안 만나 그랬어요. 교수님, 은사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옛날 얘기 싫어. 만일에 교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안 해요. 안 해? 말 안 해요? 평생 되기 싫어요. 아, 배기 싫어. 접하기 싫어. 배기 싫어. 아니, 되기 말도 싫어. 끊기 싫어. 평생 되기 아니 싫다고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싫다. 아, 선생님이 지금 많이 너무 힘들죠. 힘들고, 예. 애들 말 안 들어요. 돈이 안 따르고. 근데 학생들, 저기 법관은 성공하면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나요? 생각해 봤어요? 네. 법관은 성공하면 누구를 위해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도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법관이 육체적 누구예요? 성장부터 자, 변호사, 판사, 검사들. 네. 그게 법관이군요. 네, 이 분류의 직업들이 성공하면은 누구를 위해 투자하는가? 범죄자.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자식. 범죄자. 네? 범죄자? 법계는 자식. 자식. 혹시 아. 한국에서 범죄자 정치하려고요. 본가를 위해 투자하고요. 본가. 그 다음에 의사는 누구를 위해 투자합니까? 성공하면. 마누라. 차같이 딩동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가는 누구를 위해 투자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예, 유권자. 그럼 교수는 누구를 위해 투자합니까? 학생. 저를 위해서 투자한대요. 교수 저를 위해서.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교수에 대해서. 바로 교육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모르는 날 2천억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생각해 봅시다. 2천억의 첫 번째 단위 0, 이것은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억의 갑부가 됐어요. 이건 첫 시작은 꿈과 희망일 거예요. 두 번째, 10억 단위의 0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도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0억 단위 0은 뭘까요? 의사결정 현명.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과 신뢰. 마지막 2천억 단위 2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선물이 있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교육을 운영하는데 이 답 맞히면은 8만 원 상당의 1급 스피치 자격을 드릴게요. 저요. 자, 네. 대신 교육은 2시간만 받으면 돼요. 보시죠. 자, 아니 무료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요. 현명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2천억의 2자의 의미 뭘까요? 생일 파티하고 둘 중에 하나 제일 케이크입니다. 다양한. 아니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면 가능한 답을 유도하라. 네. 둘이니까 둘 중에 선택. 둘 중에 선택? 의사결정.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 이것이 의사결정. 비로다. 예, 선택해서 예, 이 자의 의미는 바로 건강과 사랑입니다. 건강과 사랑. 아이고. 2천억에 대해서 내가 없다면 2천억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만일에 내가 죽을 때 수의를 잃고 갑니다. 수의의 주머니 있습니까? 없어요. 다 넣고 가죠. 자, 확실성.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물어보세요. 확실성. 언젠가 나는 죽는다. 맞죠? 네. 또 하나. 죽을 때 다 놓고 간다. 네. 꼭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불확실성.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 맞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이 두 가지니까 내가 네 가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게 꼭 물어보시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기회에 저한테 반드시 피드백을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세요. 안 계셔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사냐고. 아니 우리 학생은 또 연상의 여인이 있을 것 같아서 철저는 그 여친한테 좀 상해서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겠습니다. 생일 파티 끝났겠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자, 학생들이 주로 생활 무대가 어디입니까? 학교와 가정입니다. 집이죠. 자, 사실 문제 청소년, 불량 청소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결성 과정에서. 그래서 150명의 아주 중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죄를 지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어릴 적 2살에서 5살까지의 어릴 적 트라우마가 중죄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인격 형성 과정에서. 그게 바로 인성이죠.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시는데 네.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컸는데 장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런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성교육. 자, 그랬을 때 가정불화의 가정폭력의 주 원인은 부부폭력이 48%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불량 청소년을 만드는 바로 가정 싸움의 주 원인 약 68%가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불량 청소년이 탄생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현재 5,180만 명 인구 중에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 숫자가. 아 선생님 우리 중학교인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현명한 의사결정 해주세요. 네, 현명한 의사결정. 해주세요. 네. 현명한 의사결정은 한 조직에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요. 알겠어요. 의정 방법과 방식의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을 주셨던 그분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노인들의 숫자는 약 6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세상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한 나라의 자강력, 자방력, 자생력이 존재하려면 한 나라에 1억의 인구가 필요하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5,180만, 북한의 인구가 약 3천만 미만이라고 해요. 해외 동포 780만 더하면은 약 9천만 못 되죠. 언젠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 통일이 된다면 남남북녀의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융합이 될 것이고 그 인구는 바로 1억이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근데 우리는 중학생인데 너무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자,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외국 침략으로부터 무시로부터 더더욱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필요한가? 바로 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집장가를 가셔서 둘라면 의무하고 셋, 넷을 낳아야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바로 증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시면 셋, 넷을 꼭 낳으셔야 되는 겁니다. 결정할 수 없어요. 자, 이어서 본격적인 주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기웅이라는 친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또 여러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어떤 인기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생일날 초대를 했는데 이런 유형들이 아름다워합니다. 우리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물론은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제목은 현명한 의사결정입니다. 네,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앞에는 이제 설레발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펙트 있게 한 7, 8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번에 선생님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서너 명 얘기를 낳아야 된다고 그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현명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현명한 의사결정이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함축적인 의미에서 대답해주는 분에게 두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함축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선택, 두 가지 선택, 참 좋은 선택, 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뭐다?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승훈이가 네. 현명한. 첫째는 나름의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이나 나름의 명분이 전락해야 된다.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네.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성. 아, 제가 요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무엇이다. 이걸 요구합니다. 단적으로. 네.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참 좋은 선택이다.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네. 결과가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 아,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 배지입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 배지를 바꾸시는 분. 네, 우리 선물 모시겠습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이란 나의 행복이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 배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새로운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했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를 초대받았어요. 근데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싫어하는 친구가 참석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항목 A. 두 번째, 나는 불장하고 친구 역시 못 가게 한다. B. 세 번째, 나는 참석하고 땡땡 친구는 못 오게 한다. C. D는 나는 불참석하고 친구들만 보낸다. 이렇게 앉아. A, B, C, 네네. D 나눠서. 나누는데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숫자를 정할 테니까 나눠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의 생일 파티인데 예. 그냥 같은 반 친구인지 아니 그 이유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매개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정해드릴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 놔두고 거든요. 자, 1번 손 들어오시죠. 1번. 1번 뭐이세요? 그 다음 숫자 2번끼리 3번끼리 뭐이세요? 1번. 1번. 1번끼리. 네네. 여기 앞에 아니 이쪽으로 한쪽으로. 네, 서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2번 오세요. 2번끼리 뭐 해주세요? 2번. 우리는 아니죠. 어디 오세요? 2번. 아니 1, 2, 3, 4면 4명씩 4조가 되겠는데. 아니 2번 여기 2번 나 2번. 4번. 이거 한 사람 아무나 와. 4번. 아니 잠깐만요. 한 분 여기 두 분은 여기 잠깐 여기 이렇게 하세요. 4번. 3번? 오세요. 가세요. 여기 한 분 더 가시고. 자, 4분씩 짜로 집시오. 4분씩 짜고 집으시고 4분씩 동그랗게 서보세요. 4분씩 동그랗게 서보세요. 내분이 사람. 네, 4분씩. 그 4분 중에 감독. 4분 중에 가장 멋있게 생긴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멋있게 생겼다. 가장 멋있게 생긴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멋있고 예쁜 분. 지목하셨나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A조, B조, C조, D조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A조 잘 들으세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는데 누구 친구의? 아까 제일 멋있고 잘생긴 친구분. A조부터 하겠습니다. 친구 현미의 생일 파티를 가는데 싫어하는 친구가 참석하면 나는 불참한다 라는 제목으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누구가 싫어하는 친구가 가면 가지 않겠다. 두 가지다. 네, 이해하셨나요? 자, B조. 설정하시. 네, 설정. 제일 멋있는 분 누구시죠? 친구 우리 개황이 생일 파티에 가는데 나는 불참하고 친구 역시 불참을 위반한다. 못 가게 한다. 나도 안 가고. 너희들도 못 가게 한다. 그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3번도 이해하셨나요? 3번도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친구 땡땡이의 분은 조작하시고 한 분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딱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서 두 가지 이유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자, 3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간다. 내 생각이랑 나는 안 가고 그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냥 사람을 만나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선택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 일을 두 개를 해야 돼. 지금 내가 평가할게. 여기부터 기록. 자, 일종으로 싫어하는 악이야. 나는 싫어하는 친구가 두 번째로는 이 기준을 빼고 이 기준 그러니까 생일자를 빼고 여기는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이 친구는 과거에 어제까지 약속을 너무 안 지킨 친구야. 상황 중에 어제까지 약속을 너무 안 지킨 친구야. 두 번째로는 지금 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어제까지 생일 약속을 너무 안 지킨 친구예요. 안 지킨 우리 나머지 친구는 어제까지 약속을 너무 안 지키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분임 토의를 마치고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1조를 앉아주시고 2조 1조대로 연성호랑 학생은 이제 생일 파티 가가지고 17살 친구 만나겠네요. 파티 이제 초대됐잖아요. 조금 이따. 본인은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발표를 1조부터 시켜요. 자, 1조부터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예, 사례만 말씀하시고 최종 정리는 제가 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자, 나오셔가지고 싫어하는 친구가 참석하면 나는 불참한다. 왜 불참을 하지? 예, 이유를? 그냥 싫은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네, 상황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싫은데 내가 왜 참석해야 되지? 네. 또는 왜 내가 가면 불편한데 꼭 참석해야 돼?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어. 맞아. 예, 다음 2조 나오셔가지고 2조는 나는 불참하고 친구 역시 불참을 유도한다. 아, 나도 불참. 나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너무 친구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다 불참을 함으로써 그 친구가 자각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안 가기로 했어요. 아마 지 위치를 꿈깰 거예요. 자, 다음 3조 나오셔가지고 나는 참석하고 친구는 못 오게 한다. 3조. 3조 발표해서. 우리는 4조니까 3조. 아니 아까 여기서 채 만드는 시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맞. 예. 시죠. 나는 불참석하고 시죠. 나는 불참석.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 왜 나는 참석하고 친구는 못 오게 한다. 왜 그래? 그게 아니야. 아니 했던 나는 전체 나는 참석을 해. 그런데 이 친구는 다 싫어해. 하도 약속도 안 지키고 나쁜 짓거리 많이 하고 이게 선물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작전을 짜가지고 오는 차를 받아버리도록 시켜서 받아버리도록 사고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참석을 못하게 영원히 발목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춤도 추고 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뭐 때에 따라서는 과격한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 차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필요악은 제거를 해야 돼요. 방송 나온 것 같아요. 면허에도 아니고. 또 마지막 D조인가요? 예. D조. 이 상황극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우리 친구 일어나봐. 연진이하고 지금 일어나. 저는 우리 기용이 친구의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선약이 있어서 부득이 못 가기 때문에 내 이쁜 친구 영진이하고 지원이만 보내려고 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상황극에 대해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로 알고 있고 아까 2천억 중에 100억 단위 속에 들어가 있었죠. 신뢰가. 자, 여기
바로 이 상황극은 뭐냐면요, 어느 분의 의견이든 표현이든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나 토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 인정을 해야 인정을 받고, 존경할 때 존경을 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 칭찬해야 칭찬을 받는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시간이 내가 아니고. 자, 피드백 받겠습니다. 피드백 받겠습니다. 저 선생님 어저께 네. 그 마스크 쓰고 왔는데 오늘 마스크 안 썼는데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설명하게 하신 건가요? 혼자 하신 건가요? 제가 어제 오늘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많은 지하철을 1시간 10분을 타고 가다가 한 기침한 사람 30명을 1m 이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콧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콧물을 전파시키까 해서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이미 감기된 것 같으니까 전파하겠고요.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결론 듣자면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데시벨은 30에서 40데시벨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중저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이 결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강의법을 새로 배워서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예전보다 한 8분 지났죠? 네. 본래 NIYT, Now It's Your Turn 하는 목표는 각자가 자기의 분야를 연습해보고 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자이저를 담당하신 분은 에너자이저. 다음에 디스커버링, 탐색 단계를 하시는 탐색 단계. 그 다음에 연계, 커넥팅 부분을 하실 분은 커넥팅. 그리고 프랙티싱 하실 분은 프랙티싱. 그리고 마지막에 어플라잉. 이렇게 편의상 5파트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참석을 하시게 하라는 목적이거든요. 네, 이번 저는 좀 특이했어요. 네, 안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하신 분이 또 주로 또 이렇게 어떤 섹션을 이렇게 많이 담당하시다 보니까 조금 약간 산만스러운 느낌으로 주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뭐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다음 주는 참고를 하셔서 모두가 참여한다. 예,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을 피드백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학생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예, 우리 재영이 이 역할에 관련돼 갖고 그 선생과 학생을 부분을 혼돈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이 수업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표 의식과 목적 의식이 조금은 좀 방향이 달라진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다른 선생님 좋은 의견 주시죠? 현명한 의사결정이 주제였는데,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로 접근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키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교재에 보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단계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교재를 연구하실 때 변화와 도전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단계로 쭉 나오잖아요. 예, 오케이. 다음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득실 소감. 네. 우리 선생님들 아주 강의를 잘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톤이 약간 높고, 네. 그다음에 스피치 속도가 빨라서 나같이 IQ가 낮은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네.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의 속도 그리고 톤 중요하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드려서 제가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영어 강사를 KBS하고 MBC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스마일도 좀 마스크도 좀 되고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그쪽 부분을 가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교육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접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갔으면 바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나운서가 되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을 갖겠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보이스 칼라 그리고 선생님의 톤, 학생들의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근데 교육부로 가니까 TV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겸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장관은 총장을 놓게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셨잖아요. 이제 수업하신 선생님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최경 선생님. 지금 이제 피드백 받은 대로 분명한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땀이 납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남 선생님. 저는 매니저를 맺으면서 우리 동료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데 목적을 갖고 했고요. 약간 시간은 제가 5분 내려고 그랬는데 한 4분 정도 하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막 예. 만족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에너자이저는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상황이 따라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권규 선생님. 일단 교재에 충실해야지 못했던 부분에서 마시고요. 다음 하시는 분들은 그 5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어떤 시간을 나누고 시간을 나눠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이영 선생님. 우리 같은 조니까 이 수업이 잘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조언으로서 그 적극적 참여와 어떤 그런 부분이 약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안다라는 것이 좋은 그 교수법이나 좋은 선생님의 역할에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소주제나 그날에 있었던 포인트를 못 맞추고 뭔가 이 기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어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요한 오늘의 그 주제를 도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저는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드렸고요. 참 저는 이렇습니다.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공이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차피 라이언 캐스트로 이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우리 사무사 H구의 최고 훌륭하신 우리 임충래 우리 총재님한테 배워서 쫓아다니면서 배울 겁니다. 왜? 그래야 강단에 서다 제대로 하려면 배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 다 생각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라이언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발표한 2조 여러 선생님들의 그 필링, 느낌, 어떤 조언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이제 다시 수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피드백을 30초씩만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선생님. 일단 발상에서 좀 초점을 다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점을 찾아서 주제에 맞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신남 선생님. 저는 제 역할만 충실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념 정립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부족했어서 또 분위기가 너무 산만했다. 그것도 우리가 교사가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부터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학생들한테 현명한 의사결정을 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예시와 나지 않는 예시를 학생한테 주어주고 그 결과를 도출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 제시하고 그 의견이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참 그런 의사결정이 좋은 의사결정이다 또는 나쁜 의사결정이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이영희 선생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재 연구를 충실히 해야만이 좋은 교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법은 정말 알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총망라한 종합 예술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렇게 뭐 에너자이저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진행에서 재미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전달도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린 질문으로 이렇게 개방적인 수업의 분위기도 유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면 알수록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쉽고도 어려운 것이 청소년 교육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라이언 퀘스트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드릴까요? 지금 2조가 다시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에 종합돼서 다 나타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혹시 사르트르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인생은 B와 D의 사이다, C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버스, 탄생, D, 데스, 죽음이죠. 그 사이에 C가 있잖아요. B, C, D.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알파벳에 B, C, D를 그냥 우연히 맞춘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해요.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날까? 점심을 먹을 때 한식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뭐를 먹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속 선택의 그와 같은 결정의 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이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이스의 선택에 그것도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수영장에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빠팅되든지 준변도 없애든지 이와 같은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내용을 이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에너자이저를 담당하신 그분은 편의상 우리가 5명이 아니까 이렇게 파트를 나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혼자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제 은사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천득 교수님 계시잖아요. 서울대 경문과에. 제 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혹시 미국의 국민신 아시죠? 예, 지금 김현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사실은 가지 않은 길의 첫 번째 이런 제목, 이런 글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혀 내려갈 때까지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갈래 길이라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하나를. 그래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사실 프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듀크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선생님도 하고 농장 직공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 갔다가 다시 또 중퇴를 하고 결국 균형생활을 하면서 시인이 되고 그와 같이 되신 분인데 이분의 이 나테이큰 The Road Not Taken은 두 갈래 길이라고 어떤 사람 번역됐는데 사실 가지 않은 길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피교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학생들 질문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선택할 거예요. 맞잖아요? 또 옳다고 하는 애 하겠어요. 맞지요? 또 현명한 선택하겠어요. 그런 말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LT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너무도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명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현상에서 생활하면서도 많이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기는 우선 내용 확인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선택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또다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플라잉, 적용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로 하여금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써봐라, 글로 라고 하는 것 하나의 어플라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 1, 2, 3의 이 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이제 2조, 나중에 3조고 4조까지 다 발표를 하실 텐데 발표가 끝나면 아까 어제 우리 임중래 예, 감사합니다.
LG 위원장님께서 교재를 복합지구에 갖다 놓았습니다. 강의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복합지구에 보관하겠습니다 하는 책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안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각 단원에 대한 수업 지도안들이 써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크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편저할 때 학교 현장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트레이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가 사시거나 강의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에너자이저 부분 또는 도입 단계 뭐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수업에서 도입과 다음에 본론 나오고 결론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 LP에서는 4가지 단계로 했다는 것, 그리고 에너자이까지 해서 5개 단계로 했다는 것,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드백은 이 정도로 해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점심시간도 이렇게 반납해 가시는 것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보내주세요. 지금 하셨다가 2시에 수업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